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고1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다루고 있는 법률 지문 할 겁니다. 자, 일단 다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가지고. 자, 일단 1문단 보니까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불법행위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지. 가해사의 뭐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면 고의라든가 아니면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서 뭐가 지금 발생하는 거냐? 위법행위가 발생하죠. 그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뭐가 가는 거냐? 피해가 가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는 행위로 규정이 된다. 그럼 이때 고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건 사실 의미 다 알잖아요. 일부러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의미 나와야지.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끊어주고.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실수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과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얘는 주의 의무라는 것을 다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의무를 살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떻게 간 거냐? 막 덜렁대면서 막 뛰어가는 거지. 학원에서도 복도에서도. 그지? 그럼 막 뛰어가다가 누가 다친 거야. 다른 애가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 나 미안. 나 원래 덜렁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 덜렁대는 사람인지 이런 거 고려 안 해.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뭐 하는 거냐? 주의되는 수준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즉 하고 뒤에 중요하니까 우리 봐봐봐. 즉이라는 접속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구연이라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른 말로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그래서 즉 붙은 애들은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 같은 건 고려해주지 않는 거야. 너 성격이 어떤 건지 이딴 거 고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손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한테 피해가는 거, 손해가는 거잖아. 그럼 이 손해라는 것은 뭘로 지금 보는 거냐? 지금 가해자의 불법행위 전후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익 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걸로 보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뭐냐? 불법행위의 정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단. 우리나라는 있잖아. 민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돼.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니까 원래 상태에 가까운 걸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점에서 법적 정의가 구현된 걸로 받아들여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원칙은 바로 뭐냐?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니까 법적 정의가 구현된 걸로 보는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입은 지금 그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여기 형광펜 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그럼 잘 봐봐. 우리 법에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게 글 읽을 때 입증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언제나 뭐가 중요하냐?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 왜냐면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거든. 그래서 입증 책임의 주체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뭐 해줘야 돼? 입증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자, 다시 한번 법에서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언제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에 지금 나와 있잖아. 어디에 지금 나와 있는 거냐? 우리 두 번째 문제 233번 문제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거든. 법원이 입증하는 게 아니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입증하는 거냐? 피해자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은 건지 그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민법에서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가해자는 어때? 피해자가 입은 걸 배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배상은 뭐로 해? 금전적 배상, 돈으로 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그런데 뭔가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된 경우도 있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이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가 배상을 하거든. 사실 그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피해자에게도 뭐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냐? 과실이 있는 상황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때도 있잖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잖아? 그러면 피해자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아. 그럼 잘 봐봐. 자, 지금 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그럼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가해자가 고의로 한 일이라면 그럼 이 새끼가 나쁜 놈인 거잖아. 그치? 완전 못돼 처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 피해자 과실은 절대 뭘 하지 않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근데 반면에 어떤 거냐? 가해자가 고의가 아니라 얘도 실수거나 이런 거야. 그럼 그렇다면 뭘 해줘야 돼?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잘 봐. 하지만 끊어줘야죠. 가해자의 과실이잖아. 그럼 가해자는 어때? 의도가 없었거든. 피해자의 본인 과실도 일정 부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오히려 있잖아. 가해자 보고 100%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부당한 거죠. 왜냐면 가해자는 지금 당연히 어때? 자기 잘못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시각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 상태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피해자의 원래 상태. 선생님이 간단하게 원복이에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플러스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손해에 대한 분담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에 대한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얘도 한 10% 잘못이야. 그리고 가해자가 한 90% 잘못이야. 그럼 당연히 피해자도 10% 책임은 져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게 법적 정의가 이렇게 해야지 구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분담하게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배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문단.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도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잖아. 그럼 뭐냐면 과실상계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처리를 하느냐? 과실상계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 거야. 자, 일단 이 개념이 어려워. 자, 기본적으로 상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로 상자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 뭐냐? 계산하다 할 때 그 계자인 거야. 그래서 얘가 서로 계산하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뭔가 채권하고 채무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채권하고 채무의 관계에서 동일한 게 있잖아. 그럼 그걸 뭐 해주는 거냐? 퉁쳐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이 상계라는 걸 퉁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잖아. 그럼 뒤에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이거야.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뭐가 있어? 손해배상금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줘. 그럼 그 마이너스가 바로 어때? 피해자의 지금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제외를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어때? 가해자의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과실상계라고 한다.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겠으면 우리 잘 봐봐. 상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 거지. 근데 A가 B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100만 원을 줘야 돼. 그리고 B는 A한테 얼마를 줘야 돼? 3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100만 원 줬다가 30만 원 줬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100에서 30만 원 빼니까 얼마야? 70만 원인 거지. 그래서 우리 어때? 채권 채무 동일한 거에서는 뭐 하자?
퉁치자. 그지? 그럼 퉁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A는 B한테 얼마만 주면 되는 거야? 7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상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과실에다가 적용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과실상계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볼 거야. 과실상계라는 것은 뭐냐? 가해자가 지급해야 되는 뭐가 있어? 손해배상액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것만큼 어때? 감액을 하죠. 그럼 당연히 가해자의 부담은 줄어들겠지. 그치?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뭘 하니까? 공평하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야지만이 공정하거든. 왜냐면 봐봐봐.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예요? 우리 뒤에 보면 지금 나와있지? 거기 몇 번? 235번 문제. 그지? 그래서 네 번째 문제죠? 보니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해줘야지만이 어떠니까 공정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뭐는 끝난 거냐? 가달락은 끝난 거야. 자,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 나달락으로 갑니다. 요건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럼 나달락 보니까 첫 번째 문단. 이제는 뭐냐? 불법행위가 있잖아.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아, 그럼 나달락은 뭐에 대한 거구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거구나. 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가해자가 여럿인 거야. 됐지? 자, 그럼 공동불법행위가 가해자의 뭐에 의해 없이 고의가 아니야. 아, 그럼 이게 조건을 제한하고 있구나. 가해자가 여럿이야. 그리고 뭐가 아니야? 고의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냐? 의한 거냐? 과실에 의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누구의 과실도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됐지? 그럼 이렇게 인정될 때는 가해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우리 앞에 거에서 끌고 온 거 지금 이해 가능하지? 그치? 그게 바로 어때? 배분적 정의에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때? 가해자 과실에서 그리고 피해자 과실을 뺀 만큼 당연히 어때? 손해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액이 뭐 할 수 있다? 감액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런데 끊어줘야지. 그런데라는 건 무슨 접속어? 지금 전환의 접속어야. 가해자 각각의 과실이 있잖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그 다음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봐봐.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여러 명의 가해자가 A, B, C가 있는데 얘는 한 20% 피해를 줬어. 그리고 얘는 한 40% 피해를 준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한 몇 프로 피해를 준 거냐? 보니까 지금 얘는 한 30% 피해를 줬어. 알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 있어? 피해자가 있는 거야. 그럼 피해자가 어때? 한 10% 정도의 잘못을 했다. 됐지?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얘네가 지금 어떤 거냐? 지금 잘못한 비중이 각각 다 다른 거잖아. 그럼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거기 나오지?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그럼 잘 봐봐. 다양하다라는 거니까 방식이 몇 가지 이상 있다는 소리야. 2가지 이상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문단으로 가. 자, 그럼 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원칙이란 말이 있다는 건 법에서 뒤에 뭐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예외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공동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들이 뭐라는 거냐? 연대해야 돼. 아, 원칙은 가해자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연대 배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연대 배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손해배상액 전체를 가해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연대, 함께 책임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과실이 경미한 가해자라도 본인 외에 다른 가해자에게 뭐가 없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단독으로 뭐가 돼? 독박이 될 수 있어. 알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봐봐봐.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10%의 지금 책임밖에 없어. 그럼 얘네가 지금 90%잖아. 근데 지금 어떤 거냐? 이 새끼가 돈 없다고 배째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이 새끼도 돈 없다고 배째라 그래. 지가 제일 문제인데.
그럼 누가 독박이야? 얘 혼자 독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느낌 오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가해자에게 약간 무슨 느낌 들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네. 그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잘 봐봐.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손해배상액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연대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치? 독박돼야 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면도 있대. 그럼 그건 바로 어떤 거냐? 대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일 원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오! 그럼 누구 입장에선 플러스인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거죠? 왜냐? 원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거거든. 그지? 왜냐면 아니 이 새끼가 배째라 내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야. 근데 얘네들한테 따로따로 돈을 받아야 돼. 근데 어때? 돈 막 안 주고 막 양아치들이야. 배째라 그래. 그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떠니? 너무 힘들잖아. 피해자 입장에서. 근데 어때? 이렇게 한 명이 독박이 가능해. 그럼 나는 오히려 돈 받기가 더 쉬운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각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었지 얘네가 공동으로 무슨 책임을 지는 거야? 연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고 나와 있잖아. 여기는 지금 비율이 좀 다르게 나와 있지. 보니까 가, 을, 병 이렇게 있어. 그지?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갑이 피해자가 갑이야. 그럼 얘가 지금 피해자야. 그럼 얘는 몇 프로 문제냐? 10%가 문제야. 과실이 10%야. 근데 보니까 얘네가 30%, 얘네가 60%인 거잖아. 병이.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거냐? 얘네가 공통적으로 몇 프로를 책임져야 돼? 연대 책임하면 90%를 져야 되거든. 그지? 근데 이때 법원에서 지문으로 가보자. 과실의 비율만 판단해. 이때는 있잖아. 법원은 과실 비율만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 뭐는 지정을 안 해주는 거냐? 배상 금액을 지정해주지 않아.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지. 긍정문보다 뭐가 중요하다? 부정문이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을하고 병은 있잖아. 어떻게 하냐? 요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들끼리 어떻게 하냐? 자기가 배상할 금액을 합의를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누가 파산을 했냐? 병이 파산을 한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얘가 지금 어떤 거야? 독박을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딱 봐도 어때? 아까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답. 하지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책임을 연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럼 그 상황은 어떤 거냐? 여러 불법 행위가 독립적으로 우연한 이유. 자, 그럼 봐봐. 아마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죠?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나오지. 불법 행위가 어떤 거냐? 여러 개야. 그치? 근데 얘네가 있잖아. 우연해. 그죠? 그 이후로 뭐야? 한 개의 손해를 뭐 한 거야? 일으킨 거야. 이렇게 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공동불법 행위가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공동불법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럴 때 과실이 가장 적은 사람인데도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게 되면 특히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가 실제로 부담을 했어. 그러면 초과 부담한 것만큼 그거를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구상권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앞에 여기 있잖아. 아까 누가 독박을 써? 을이 만약에 독박을 썼다. 그럼 얘가 자기가 배상해야 되는 거에다가 플러스 병이 해야 되는 것까지 자기가 독박을 쓴 거잖아. 그럼 일단 전체 배상 금액 누구한테 줘? 갑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을은 어때? 병한테 너 돈까지 내가 물어냈잖아. 너 빨리 그 돈 내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구상권이라 그래요. 근데 하지만 끊어줘야지. 청구받은 강해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파산했대. 그럼 얘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지? 그럼 당연히 어때? 을 억울하겠지. 물론 가해자이지만. 그지?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문답.
판례에서는 나오지 예외적으로 에다 체크해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어. 항상 글 쓸 때 원칙이라는 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예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예외적으로 있잖아. 연대 배상이 아니라 과실만큼 개별적으로 배상하게 해. 아, 이런 상황에서 뭐가 가능하구나. 개별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구나. 그치? 그럼 이거는 가해자들 사이에, 그럼 잘 봐. 조건이 있어. 일단 공모를 했다는 게 없어야 돼. 그치?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되게 거액인 경우야. 그리고 각각의 과실이 손해에 끼친 영향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과실 차이가 명확하게 지금 판단이 돼야 돼. 됐지? 그럼 그 경우에 뭐야? 법원이 판단을 해서 개별 배상하게끔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이 방식에 따르면 법원은 있잖아.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과실을 개별적, 제일 중요한 게 봐봐. 이 단어야. 우리 반대말이 중요하다 그랬지. 연대라는 단어랑 반대되는 용어가 이 글에서는 뭔 거냐? 개별인 거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가해자 1번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어. 그럼 잘 봐. 가해자 1번하고 피해자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비율이 1대1인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가해자가 있어. 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선생님이 이거 거꾸로 써놨네. 그냥 여기 방식대로 할게요. 가해자 2번이랑 피해자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때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3대1. 여기 지금 순서가 앞뒤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가해자가 3이고 피해자가 어때? 1인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있잖아. 가해자 1번, 가해자 2번. 각각 피해자하고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뭘 해준 거냐? 이렇게 정해줘. 법원에서. 알겠지? 그치? 과실 비율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밑줄 실제 배상 금액 지정. 그럼 봐. 거기다 밑줄 긋는 거야. 실제 배상 금액을 지정을 해줘. 얼마 배상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야. 누가? 법원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잘 봐봐. 원칙적으로 우리 연대 배상을 할 때는 법원이 뭘 하진 않냐? 배상 금액을 지정하진 않는단 말이야. 우리 뒤에 걸 읽으면서는 항상 어때? 앞에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 방식은 있잖아. 피해자 입장. 그럼 생각하잖아. 피해자 입장에선 한 명 따로 청구를 해야 돼. 그치? 그럼 앞에 거하고 좀 대비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우리 개별 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때? 좀 불리하지. 그치? 하지만 누구 입장?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는 거야. 한 명이 독박 안 써도 되니까. 알겠지? 됐지?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 끼친 만큼만 뭐 하면 된다. 손해배상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나달락은 지금 불법행위 중에서 공동으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읽어본 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정답 쉽죠? 몇 번이 정답? 5번. 둘 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밝히고 그 규정이 적용된 양상을 살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뭐랑 비교하라 그랬느냐. 이거죠. 뭐하고 뭐 연대배상이랑 개별배상을 비교하라 그런 거야. 그럼 다 설명한 거잖아. 몇 번? 3번 고르면 되겠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만큼만 딱 그 비율만 지금 배상을 하게끔 하는 이 개별 배상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지? 자, 그럼 이제 많이 틀릴 수 있는 우리 몇 번 문제 이제 보기 나와 있는 236번으로 갑니다. 지금 보니까 사건 당사자가 어떻게 있는 거냐? A, B, C야.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 법에서는 3자 관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치? 자, 그럼 A 법인 있잖아. 부주의로 인해서 부주의에다 출고해야 돼. 그럼 얘도 과실이 있는 거야. 그치? 경제보고서가 오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비산에 있잖아. 이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 상품을 C한테 판매를 했거든? 근데 B사는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 그럼 얘도 지금 뭐가 있어? 과실이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C는 뭐냐? 잘못된 판단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해. 그럼 얘도 과실이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1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거야. 그럼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뭐가 돼?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A하고 B 두 명이 뭐가 돼?
가해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C는 있잖아. 자기 손해가 너네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주장을 한 거야. 그랬더니 법원의 판결은 뭐냐? A하고 B 사이의 과실만에 의한. 그럼 칠판 한번 봐. 법원 판결은 뭐냐면 얘는 뭐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과실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럼 얘네 둘만 잘못이라 그런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공동불법 행위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실만에 의해서 발생한 공동불법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거 뒤에 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쏘리. 지금 어때요? B, 지금 C의 과실도 뭘 해준 거야? 인정을 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C의 과실까지 인정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각각 과실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냐? 30, 60, 10%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야. 근데 밑줄 여기가 힌트입니다. 실제 배상할 금액은 지정해주지 않았음에다 밑줄 거야지. 그럼 봐봐. 그럼 실제 배상할 금액을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법원의 판결은 뭔 거야? 요거지. 연대배상이지. 알겠지? 그지? 요렇게 힌트 잡는 거야. 자, 그럼 선택지 바로 갑니다. 일단 1번. A법인의 고의가 없어요. 그럼 A법인의 부주의는 당연히 어때? 의도한 건 아니지. 그 다음 2번. A하고 B에 대해서 법원이 비율을 정했어. 그리고 그 비율을 바탕으로 얘네가 뭐라는 거야? 배상금액 합의하겠지. 지문에 나와 있었지? 그래서 2번도 맞아. 그리고 3번 한번 봐. A법인의 과실이 B사보다 작다고 판결. 왜 작다고 판결해? 그냥 지금 뭐야? 상황 봐서 어때? 얘보다 얘가 지금 과실이 더 큰 거다. 투자 상품 판매할 때 지금 어때? 정확하게 설명 안 해준 거. 그게 더 큰 거라고 본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그게 뒤에 거하고 연결돼? 안 돼. 그리고 뒤에 내용도 틀려. B사가 파산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A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군? 아니야. 지금 이거 무슨 배상이야? 연대배상이야. 그치? 연대배상은 어때? 한 명이 못하면 나머지 애들이 뭘 해줘야 돼? 독박을 써야 돼요.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지? 그리고 4번 봐. 금액 지정 안 해줬지? 그럼 그게 바로 뭐라는 거 알려줘? 연대배상이라는 걸 알려줘. 그리고 그 다음 5번 선택지. C의 과실을 인정한 건 당연히 어때? 일반인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주의사항을 C가 지키지 않았다고 본 거지. 그지? 그게 바로 과실의 의미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 우리 쉽죠? 비율을 항상 이런 건 뭘 똑바로 보면 되느냐? 문장 구조를 똑바로 보면 돼.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 번? 5번 고르면 되겠지. 뭐야? 근면을 신조로 삼아.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불법행위의 배상에 대한 법지문을 한번 살펴보았어요.